오병학 저자의 규장 신앙미인 묵스 4 손양원 챕터 4 만두 파는 중학생 1919년 양원은 18세에 7원 보통학교를 졸업했다. 꿈 많은 소년기였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상급 학교 진학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양원은 1년 이상 집안일을 도우면서 지냈다. 하지만 새싹이 바위 틈도 마다하지 않고 뚫고 나오듯 어떻게든 배움의 길에 나서야겠다는 그의 의지만은 도저히 꺾지 못했다. 배움 자체도 중요한 것이지만 장차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더욱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집에만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양원의 가슴에서 치밀어 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양원은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문을 열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서 해보렴. 저는 공부를 꼭 하고 싶어요. 그야 더 말할 게 없지. 이 애비는 너보다도 네 사정을 더 잘 알고 있다. 어떻게 방도를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당장 생계 문제가 급하니 어쩌질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도 그런 형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길 말이냐? 서울에 올라가면 고학으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뭐? 고학이라고? 예. 하지만 어디 쉬운 노릇이겠니? 아버지, 저도 이젠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부모님 곁을 떠나서 얼마든지 스스로 벌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예, 양원아. 너 그게 오래전부터 생각한 것이냐? 아니면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냐? 전부터 생각했던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선 제가 더 공부할 길이 없거든요. 네 결심이 그렇다면야 어쩔 수 없구나. 아버지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이렇게 하여 양원은 생전 처음 말로만 듣던 서울로 가게 되었고 중동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학비는 말할 것도 없고 숙식비까지도 손수 벌 결심이었다. 양원은 학교에 다니면서 만두를 받아 팔았다. 학교 후 곧장 거처로 돌아와서 끼니를 때우고 쉬었다가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서울 거리를 누비고 다니면서 만두를 팔았다. 만두 사세요. 따끈한 만두. 양원이 주로 만두를 팔러 다녔던 거리는 총독부 쪽에서부터 안국동 내거리를 지나 창덕궁까지의 길이었다. 그는 밤이 되면 어김없이 거리에서 만두를 팔았다. 처음에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만두 파는 일이 기쁘기만 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밤중에 거리를 누벼야 하는 일도 무척 피곤했고 만두가 잘 팔리는 날도 드물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추운 겨울이 되자 어려움은 한층 더했다. 머리에는 털모자를 눌러쓰고 두툼한 옷을 입어도 한밤의 추위는 매서웠다. 게다가 만두는 훨씬 덜 팔렸다. 만두 장사는 어린 양원에게 너무 고생스러운 일이었다. 공부고 뭐고 다 그만두고 집으로 내려갈까? 양원은 하루에도 몇 차례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렇다고 일을 당장 그만둘 수도 없었다.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반드시 공부를 해야 했다. 낙심이 될 때마다 그는 생각했다. 안 돼. 대장부가 이 정도 고생을 못 참고 그만둔다면
결국 웃음거리가 되고 말 거야. 이런 일로 소중한 인생을 실패하고 만다면 그런 가슴 아픈 일이 또 어디 있겠어. 젊어서 고생은 돈을 주고 산다는 말도 있지 않나. 물론 만두가 잘 팔리는 날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 토박이 애들과는 판매량이 크게 차이가 났고, 더구나 양원은 장사 수완도 없어서 매번 만두가게 주인에게 야단을 맞았다. 에휴, 너는 어떻게 만날 그 모양이냐? 이때다 싶었는지 곁에 있는 아이들이 놀려대기 시작했다. 넌 예술을 잘 믿으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팔아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참 묘하단 말이야. 어디 하나님께 한번 사정해보렴. 장사를 잘하게 해달라고 말이다. 그러면 들어주실 것 아니냐? 예, 하나님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나한테 장사 비결을 배워라. 그게 훨씬 나을 거야. 아이들의 악이 없는 말들이었지만 양원으로서는 몹시 듣기 거북했다. 하지만 주인은 속으로 생각했다. 에휴, 양원이한테서 돈을 많이 남기기는 영 틀렸어. 하지만 착실하기는 또 그만이거든. 양원은 언제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두가게의 청소를 도맡아 했다. 그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았으며 잔심부름 하나도 성실하게 하는 나무랄 데 없는 아이였다. 그는 주일이면 언제나 안국동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이날은 절대 일을 하지 않았다. 만두집 주인에게는 이런 일도 손해가 되었다. 하지만 양원이 워낙 착실했기 때문에 주인은 그를 내보내지 않았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지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국내 정세는 갈수록 더욱 어두워지기만 했다. 나라를 되찾으려는 독립군과 이에 맞선 진압군이 초긴장 상태로 맞섰다. 그러는 사이 우리 민족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동안 원한을 안고 덕수궁 안에 갇혀 살던 고종 황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다. 황제가 평안히 세상을 살다가 떠났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시국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에 기괴한 소문이 나돌았다. 평소에 건강하셨던 임금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까닭이 없지 않은가? 틀림없이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절대 괜한 일이 아니라고. 혹시 일본 놈들 손에 독살당한 것은 아닐까? 놈들은 무슨 짓이라도 하는 악당들이 아닌가? 온 나라가 이 일로 뒤숭숭했다. 게다가 당국으로부터도 어떤 시원스러운 해명조차 없었다. 근거 없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떠돌았다. 나라의 임금이 세상을 떠나자 전국 각처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서울로 모여들었다. 덕수궁 앞은 엎드려 통곡하는 사람들 때문에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일본 제국에 대한 원한이 사무치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다. 고종 황제의 죽음은 나라가 2번 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바로 이때다. 우리의 자유를 만방에 떨치고 국권을 회복시킬 절호의 기회는 지금뿐이다. 자, 때를 놓치지 말고 똘똘 뭉쳐 일어나자. 이때 일어난 것이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이었다. 고종 황제의 장례식 이틀 전이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날을 만세운동 날짜로 잡았던 것은 서울 장안으로 몰려든 사람들의 숫자가 최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정대로 민족 지도자들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이때를 기점으로 만세운동은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졌다. 치밀한 계획과 전략에 따라 전국에 일제히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와 함께
태극기의 물결이 온 나라를 뒤덮었다. 그러나 이 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어갔고 붙잡혀 감옥에 끌려간 사람과 불에 탄 교회 숫자만 해도 엄청났다. 함양군과 가까운 합천군에서도 북은 사계면의 사람들이 모여 만세운동을 벌였다. 이들도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시위를 벌이면서 만세를 불렀다. 양원의 아버지인 손종일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목이 터지도록 만세를 불렀다. 그러다 만세운동의 주동자로 체포되어 마산 형무소에 갇히고 말았다.